자, 이민, 계묘, 을축, 기묘.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상담했던 사주입니다. 인생 이력을 보면 부동산 허가 받는 등 1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허가 받는 등 부동산 투자의 기재다. 한때는 80억 정도 재벌을 이루었으나 주변 친구들에게 빌려주어 뜯기고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5만원 10만원 빌려서 매일 경마에 미쳐서 산다. 농지나 쓸모없는 땅을 담당 공무원 찾아다니며 용도 변경하는데 탁월한 소질이 있어 남의 돈을 끌어다가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팔자를 보시면 이제 지금 묘가 보이시죠? 이 묘가 이렇게 이제 축을 포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급제가 재를 포국한 그런 형태인데 이 포국은 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포국이 자, 이 계수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기토로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은 이 포국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포국은 포국이지만 포국이 완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비견급제가 이렇게 포국을 했죠. 이러면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하다 하더라도 재를 항상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더구나 여기는 또 이렇게 인축 암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의 돈인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인축 암합으로 항상 남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팔자들은 잘 되기가 어렵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지 않은 그런 포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흉신포국에 대해서 교재에는 없지만 좀 예문을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포국 중에 이 흉신포국하고 포국 방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흉신포국에 대한 내용은 공부하실 때 좀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 기유, 임신, 신축. 그렇죠. 자, 이제 이 팔자는 그 학교 그 교육 부분에 이제 관리자를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갑운 을류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뇌물 받았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판결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간 뭐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신축 있죠. 신축과 기유가 이렇게 이제 포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가 어쨌든 이 지지가 유축이 있으면 포국이 된다고 했죠. 사유축 중에 유축은 포국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금하고 축토가 이 신금을 포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금인데 무슨 포국이 되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글자가 하나만 달라도 신금 유금 이렇게 달라도 유축이 있어서 포국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이렇게 또 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유는 사실 이제 신축을 반대로 이렇게 엎으면 또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포국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포국을 이룬 글자는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기유나 신축은 니꼬르다. 포국의 특징이 안에 들어있는 놈하고 이렇게 나를 포국하고 있는 놈들이 서로 다른 놈인데, 문제는 나를 감싸고 있는 얘들은 같은 놈이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놈들인데, 이 기토는 임수가 굉장히 싫어하죠. 기토는 이 임수에 물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토가 흉신이 되는 겁니다. 이 흉신. 얘가 좋지 않죠. 흉신인데 기토가 유금을 이렇게 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토가 나쁜 놈이니까 이 유금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흉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같은 놈이라 그랬잖아요. 또 이걸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도 흉신, 얘도 흉신,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인데, 이 한 놈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나쁜 놈이 되면은 이 나쁜 놈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연결된 놈들이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국이 좋지 않은 흉신 포국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유, 신유, 유축, 요거는 이제 감옥의 상이 있잖아요. 이 축이 감옥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감옥의 상이고 요것도 감옥의 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신충은 요게 이제 신금이 인목을 완전 제압을 했죠. 요거는 이제 학교죠. 학교, 학당.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학교에서 뭐 관리를 하는, 학교 일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갑대운이 되니까, 갑대운 을류년이 되니까 뇌물 받았다고 이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왜 갑대운이 좋지를 않은가? 자, 이 갑목은 이제 여기 임목이 되겠죠. 얘가 와서 이제 이렇게 각기합을 해버리죠. 기토랑 기토랑 이렇게 각기합을 한다. 이 이야기는, 자, 이 기유를 인동을 시킨다는 거죠. 얘를 인동을 시키니까 흉신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년은 이제 유금과 축이 응기가 되겠죠. 그래서 흉신포국이 인동이 됐다. 흉신포국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각기합이 나쁜 거는, 이거는 이 원국에서는 인목이 확실히 제압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합을 하죠. 이 흉신하고도 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거고, 요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된다. 포국 자체가 흉신포국이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요 다음 것도 좀 비슷하죠. 요거는 하나씩 좀 건너뛰어 갖고 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요. 기미, 병자, 갑인, 신미,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강도를 해갖고 계유운 경진년에 감옥 갔고 10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10년 판결받은 그런 사주인데, 자 이제 이 사주는 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제 좋지 않은 사주 구조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좋지 않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기미가 있죠. 기미하고 미 이렇게 포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구진포국이죠. 구진포국. 이것도 이제 미토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진포국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구진포국은 이제 이 토로 이루어진 포국인데 이게 왜 이제 감옥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들을 주로 이렇게 땅 밑에 땅을 파고 여기다가 가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지인데 전부 여기가 흙이 되겠죠. 흙. 그러니까 이제 감옥의 형태가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하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진 이 토가 이렇게 싸고 있으면 요거는 이 감옥하고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진포국이라 그러고, 이런 포국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감옥 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유대운 경진년에 감옥에 이제 가죠, 이 사람. 자, 이 계유대운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신금이 음기가 되죠. 자, 이 신금은 뭐냐면은 이것도 흉신이잖아요. 간목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진포국 위에 앉아 있는 이 신금은 이제 간수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인데 이 흉신이 음기가 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자를 이제 구진포국이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이 포국으로 인해서 이 좋지 않은데, 보면은 이제 임대운, 요 지나가는 대운이 임신대운이죠. 임신대운에 임대운도 병임충해서 좋지 않고, 이제 신대운은 인신충 하니까 감옥에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대운이죠. 신미대운. 신미대운은 이 신대운도 좋지 않고 미대운도 좋지 않다. 자, 신대운에는 병신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병신합. 자, 병신합은 뭐냐면은 이게 나의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이 이 흉신과 이렇게 합하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지 않은 거하고 합해서 뭐 감옥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몸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미대운에는 바로 이게 왔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계속 감옥에 살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이제 기미, 그 다음에 정축, 신축, 그 다음에 경인,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이 이제 신금이죠. 신금은 이 정화를 싫어합니다. 이 정화가 음일간의 음칠살이죠. 음일간의 음칠살은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는 얘를 극을 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고, 이 정화가 기토를 또 생한다는 겁니다. 흉신이 기토를 생해서 얘도 흉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목은 좋은 거죠. 재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흉신에서 나와서 포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흉신이다. 그래서 이 팔자는 흉신포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도, 축은 원래 감옥의 상이 있죠. 감옥. 그래서 이 사람은 흉신포국에 또 축토 감옥이 있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해대운에 이 사람은 이제 인해 을해대운이죠. 해대운부터 이 사람은 이제 강도짓을 해갖고 이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23살 때 해대운 신사년에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해수가 오면은 이게 인해합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원국에 이제 불이 꺼지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사도 이게 좋지 않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천 해갖고 인해합이 응기가 되는 그런 응기가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이 축토가 응기가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강탈죄를 졌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게 죄고, 요거는 이제 급죄입니다. 급죄가 죄를 뺏는 이상을 이제 강탈죄로 봤죠. 강탈죄로 봐서 감옥에 갔다. 이제 갑술대우는 갑목은 정화를 이렇게 생하니까 좋지 않고, 술대운에는 미술형하죠. 그래서 감옥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술이 와서 축술형도 해서 이 감옥의 문을 열어서 이때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유대운에는 다시 또 감옥에 간답니다. 계유대운 이때는 정계충하죠. 정계충해서 이 정화를 제거하니까 좋은데, 유대운에는 축이 응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또 감옥 간다. 그래서 팔자 구조가 한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계속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 있는 거 보면 이제 포국 방국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포국 방국. 포국 같아 보이나 포국이 아니다. 원국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대운에서도 성립이 된다. 포위한 신들이 서로 반대로 생하고 천간에서 서로 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 예에서 보면 병인은 인이 병화를 생하고 이민은 거꾸로 천간에서 지지로 임수가 임목을 생하여 생하는 방향이 다르며 천간은 서로 병임충을 한다. 이런 경우를 포국 방국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문을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 신해, 기미, 병인, 그렇죠. 뭐 이 팔자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팔자를 이제 그 하중기 선생이라고 그 유명한 맹인 단사를 하셨죠. 뭐라고 단사를 했냐면은 이 여명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일생 남자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주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파는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절름발이로 오른쪽 다리에 모병이 있다, 오른쪽 다리에 다리를 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세 이후에 병에 걸려서 4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녀 명중에는 신장에 물이 바짝 말라 있어서 신장병으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신장병으로 죽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거다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예언을 다 한 그런 사주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갈 때 이 김이 일주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팔자는 이제 뭐 관도 있고 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기미는 우리가 이제 일주에서 말할 때 이 기미는 이 미토 고가 열려야 되죠. 고가 열려야 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팔자는 이 미토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인목 있죠. 이거는 이제 관인데 양쪽에 지금 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목이 이렇게 지지해 있기 때문에 이게 포국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포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국 방국이 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 임수가 이렇게 생을 하죠. 임목을 생하고 여기서 임목은 이렇게 병화를 생하죠. 생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 병화하고 임수가 서로 병임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로 생하고 천간에는 충을 하고 이런 거를 포국 방국이라 한다. 이게 포국 방국. 자, 포국 방국이 되면 이거는 이제 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포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들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미토 고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오냐? 자, 이 남자는 보면 요 위에 재를 차고 있죠. 이게 이제 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돈 가진 남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겁니다. 몸을 판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혼인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전다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를 전다 한 거는 뭐냐면, 자, 요 인이 위에서 다 나갔죠. 원래는 이 미토가 이제 다리인데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팔다리로 보는 겁니다. 다리를 보는데 뭐 이게 대칭이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양쪽 다리 중에 하나인데, 자, 이쪽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인해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해합은 이제 뭐 이 인해합으로 인목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인해합으로 여기 병화가 이제 불이 꺼진다는 거죠. 요런 상태를 우리가 침습이라 하잖아요. 침습이 되었다. 이렇게 침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해합이 돼 있어서 이쪽 다리는 다리를 절게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리를 절고 몸을 팔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신장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신장은 이 물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수.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원신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임목한테 다 설당하죠. 설당하고 그 다음에 미토한테도 그걸 받게 되고,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이 사람은 이제 신장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미대운에 죽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미대운에.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정미대운이네요. 정미대운에 죽는다, 신장병으로 죽는다,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이 미대운에 정리하면은, 자, 이 미토는 이 기토의 묘고랍니다. 그래서 이 미가 오게 되면 기토가 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고가 도의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들은 이제 이 미고가 열리지 않은 게 이제 첫 번째 좋지 않은 그 사주의 큰 원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사주 중에 이 여기를 이제 이민을 이제 이렇게 갑인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 사주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좋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포국이 되는 거잖아요. 갑인 병인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그 이민은 포국 방국으로 인해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국 방국의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렇게 생하고 여기는 이렇게 생하고 천간이 극하고 이런 구조가 될 때 포국 방국이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는 이제 대운에 올 때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인, 병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민으로 대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포국이 깨져서 포국 방국이 되는 경우가 대운에서 온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포국 방국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임자, 신해, 기사, 을해, 그렇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뭐 포국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포국이 아니고 포국 방국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면 이 해수가 지금 이제 사활을 이렇게 딱 포국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이 해수가 을목을 이렇게 생하죠. 천간으로 이렇게 생하게 됩니다. 여기 신해는 신금해수를 생하게 되죠. 이 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근데 천간에서는 두 개가 을신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포국 방국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해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해수가. 이게 뭐냐면 이 해수가 여기서 재가 되죠. 재. 그러면은 이 팔자에서 해수가 재면 처가 될 수가 있죠. 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포국이게 되면 처성이 처궁을 포국했기 때문에 혼인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국 방국이 되면은 이 사람은 혼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처가 뭐 요것도 처가 되겠죠.
뭐 같이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1처가 되고 이게 2처가 되고 장가를 2번 이상 가게 된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을운 갑신년에 혼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을류년에 이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갑신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금이 와서 사신합도 하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는 이 신의 천이 있잖아요. 신의 천이 있으니까 시끄럽고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이 갑목은 해수가 허투된 겁니다. 이렇게 허투가 되고 또 신의 천이 일어나고 사신합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인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류년은 보시면 여기에 을목은 요거죠. 을목과 신금이 을신충이 된다는 겁니다. 포국 방국이 인동이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이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국 방국이 있으면 항상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경술, 경진, 정묘, 갑진 그렇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자 명인데 이 사람도 이제 혼인이 좋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 남편 성이 여기는 이제 이 진중의 계수가 남편 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팔자가 만약에 포국이다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수는 있죠. 묘진처는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포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갑진하고 경진은 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토 위에 앉아 있는 갑이나 경금이 서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각경충에서 이런 배합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포국 방국이 되는 겁니다. 갑진 경진.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이 생하는 방향이 이제 달라서 어떤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국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보면은 이제 묘진천이 있으니까 묘진천이 있고 포국 방국이 있으니까 요거는 첫 번째 남편이 될 수가 있죠. 여기가 두 번째 남편인데 자, 이 묘진천 하니까 이게 이혼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축은 신사년에 이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은 신사년에 이혼. 자, 이제 축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이 축은 이제 이 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진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진술충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년에 사가 오게 되면은, 이게 움직여서 진술충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묘진천도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이혼이 됐다. 첫 번째 초혼이 이혼이 됐다. 이런 거예요. 무자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근데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수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요 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났지만 이것도 묘진천 되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
어쨌거나 이 포국 방국이 혼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127페이지입니다. 계묘와 정묘는 서로 상생상하여 포국이 안 된다.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계묘와 정묘로 이렇게 포국 방국이 돼 있을 때 옛날에는 이 포국 방국으로 많이 봤어요. 어찌됐든 이제 뭐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생하고 정계충 하니까 포국 방국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 묘는 정화를 생하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묘와 묘로 포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묘와 계묘는 포국이 된다. 포국 방국이 아니고 포국이다.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많아요. 보면 여기는 이제 신금이 해수를 생하고 여기는 생하는 게 없죠. 요거는 이제 극해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국이다. 포국 방국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만 잘 구별해 내시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을해, 신해, 갑진, 그 다음에 경진 이런 것들은 다 포국 방국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방국을 찾아내는 기본은 하나는 일이 생하고 하나는 이렇게 생하고 천간이 극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포국 방국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포국 방국은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신미, 이모, 을사,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지가 남방화 방국으로 기세의 왕함이 극해 달해서 불길은 치솟고 토는 메말라 버렸다. 뿌리가 없어 쇠약한 신금이 임수를 생하기에는 역부족이니 임수일주는 지극히 쇠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의 마음은 신금에게로 향하지 않고 일지 오화 지장간에 들어있는 정화에게로 향하고 있어 정임합으로 조응하는 형상이다. 기사와 무진 대운에는 금을 생하고 화를 설하니 고생이 대단했는데, 정묘와 병인 운에는 목화가 왕성해서 신금을 극하게 되니 사업을 경영해서 수만의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철초 선생은 이제 이 사주를 기본적으로 이제 임수가 이 신금한테 의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자합을 해서 지지의 사오 미사 이렇게 왕성한 재에 그냥 종한다. 그래서 이제 종제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제격인데 보시면 이제 기사무진 대운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 왜 안 좋았냐? 이 기사가 이 신금을 생해서
종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치를 안 했다가 그 다음 대운이죠. 정묘와 병인. 정묘 병인 대운에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왜? 이 정화로 신금을 제압을 해버리고 또 병신합에서 인성을 제압해서 좋고 묘가 와서 재를 생하고 인이 와서 오를 생하고 해서 종제격에 식신상관이 와서 재를 생하니까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종격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이 팔자의 신금은 옆에 기토가 이렇게 생한데 아무리 뭐 이게 약하다 하더라도 이 종할 수가 없죠 이게. 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격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조건 종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종격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사화 사화가 지지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화가 이렇게 토를 생하죠. 자 이쪽은 어떻게 되죠? 목이 사화를 이렇게 생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극을 하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뭐다? 포국 방국이다. 이렇게 이거를 봐야 됩니다. 포국 방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포국 방국이 뭐냐면은 이 지지에 나와 있는 이게 재잖아요. 재. 그러면 포국 방국의 영향은 이제 뭘로 갖고 따지냐면 이 재의 어떤 성질로 갖고 따지는 겁니다. 육친일 때는 뭐 부인이나 여자가 되겠고 남자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포국 방국이 있고 첫 번째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재가 엄청 많죠. 재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 중에 이 미중에 을목이 하나 이렇게 올라갔죠. 물론 뭐 포국 방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을신충도 있기는 있어요. 요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포국 방국을 많이 해소해 주는 거죠. 원 모양은 포국 방국이지만 을신충으로 해서 포국 방국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식신인데 이제 이렇게 왕성한 재 중에 들어있는 식신이 올라왔다. 이걸 뭐예요? 허실구조가 됩니다. 허실구조. 자 허실구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왕한 재가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돈을 벌고 좋게 되죠. 그거 많이 봤었죠. 자 이런 전제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기사대운입니다. 기사대운에는 뭐예요? 기사대운은 이 포국 방국을 해소할 수가 없죠. 왜 안 되냐면 이 기사가 바로 왔잖아요. 그 포국 방국에 해당되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진대운이죠. 자 무진대운은 보면 이 무토는 뭐예요? 여기 사화죠. 사화. 이 옷도 이제 포국 방국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진토는 와서 무슨 역할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오미압을 해서 이제 뭐 미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같은 재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포국 방국이 연기가 돼서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묘대운이죠. 정묘대운 이것도 상당히 풀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정묘대운은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정묘의 정화는 뭐예요? 묘가 생한다, 못 생한다? 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허투됐다고 보는 겁니다. 뭐가 허투가 됐냐? 자, 이 정화하고 미중 정화가 허투가 됐죠. 이게 바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 유통이 된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왕성한 재가 허투돼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유통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자,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지지에 있는 것은 천간을 나타내죠. 이 을목을 나타냅니다. 얘가 은기가 되면 뭐예요? 을신충되죠. 이것도 유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을은 미예요. 미가 천간에 와서 을신충 해갖고 얘가 가져가는 거죠.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을신충 해갖고 유통이 됐다. 아, 그래서 이 정묘대운이 굉장히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인대운이죠. 자, 병인대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병신합이 있죠. 요거 합 요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병신합의 이게 뭐냐면 재인방대라 그러죠. 방대. 재인방대. 재와 인성이 합하면 방대가 된다. 예, 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재인방대도 보면 인성이 이렇게 허투돼 있을 때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신합으로 재인방대가 돼서 돈을 잘 벌게 되고, 인대운은 뭘 하냐? 인사천을 합니다. 어차피 이건 포국 방국이니까 상관없어요. 인사천을 해서 유통이 됩니다. 천으로 유통. 그래서 병인 정묘대운의 부자가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이렇게 쳐다보시면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